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방송은 4월 17일 첫 방송된 일일 드라마 하늘의 인연입니다. 고령화에 접어든 작은 섬마을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고생했어. 하지만 마을의 경사는 반갑지 않은 불청객을 끌어들이고 애기 울음소리야. 대체 누가 왜 산모를 이렇게까지 극한으로 몰아넣는 걸까요? 강치원 실장님 말을 들어 처먹었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왔잖아요. 이렇게 만든 게 애아빠였어? 엄마가 사랑한다. 잘 가라 이준현. 남자는 어쩌다 천륜을 저버린 걸까요? 일일 드라마 하늘의 인연입니다. 아이들의 다툼으로 소란스러운 이곳은 성당한 보육원. 내놔. 내 목걸이. 내가 주웠다니까? 땅바닥에서. 내 목걸이 당장 내놓으란 말이야. 평소 어른스럽고 야무진 혜인이지만 목걸이를 건드는 것만큼은 참을 수 없는데요. 목걸이는 엄마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목걸이 혜인이한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 몰라? 그리고 여기 엄마를 그리워하는 또 다른 아이 진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대로 죽는 걸까 싶던 순간 누군가 나타납니다. 혹시 엄마? 위기에서 진우를 구한 건 바로 혜인이었는데요. 그래? 아프지? 살았다는 뜻이야. 무서워 안 해도 돼. 오빠네 아빠 무서워? 오빠네 엄마는 예쁘던데. 난 이혜인. 오빠? 진우, 하진우. 여기가 우리 집이야. 구해줘서 고마워. 엄마랑 나. 선물. 엄마 보고 싶을 때 슬픈 생각이 날 때 봐. 우와, 되게 멋지지? 엄마를 향한 그리움이란 공통점을 가진 두 아이 앞에 진우 아빠가 등장합니다. 어디 갔었어? 아빠가 얼마나 찾았다고. 야 싹퉁 바가지! 너 원장 수녀님 빨리 오래. 혜인아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진우 아빠와 함께 아이를 애타게 찾고 있던 또 다른 남자 시완입니다. 너가 혜인이니? 네, 너가 물에 빠진 진우를 구해줬어? 네. 이리 와봐. 혜인아 저쪽이 우리 별장이거든? 오늘 저녁에 널 초대하고 싶어. 그래, 아저씨가 맛있게 고기 구워줄게. 저녁 먹으러 와. 응? 원장 수녀님께 여쭤볼게요. 하지만 약속을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갑작스럽게 입양을 가게 된 건데요. 오늘? 급전기 뭐야? 지금 혜인이라고 했니? 혜인이한테 부모님이 생겼어요. 뜻밖의 소식에 세상 무너진 듯 절규하는 이 여자 이름은 정임. 나랑 있으면 네가 위험해져. 네 엄마가 너 어떻게 지켰는데? 혜인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로 그녀가 죽던 날 겨우 아이만 구해 탈출한 인물이죠. 그동안 후원자로 혜인을 뒤에서 돌보고 있었던 정임. 불안한 마음에 아이 행적을 수소문합니다. 맞을까요? 그때 혜인아. 들어간다. 뭐야 당신은? 부모 대준다더니 돈벌 수작으로 애 데려갔어요? 어디서 말을 그따구로 해? 가자 혜인아. 오늘 데려간 알딸을. 너 가기만 해? 우리 안 와? 그 천사 목걸이 내가 걸어줄 거야. 뭔데 참견이야? 이 목걸이는 나한테 엄마예요. 이걸 정말 걸어주셨다고요? 여기 있을래? 나 따라갈래? 사랑할래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정임이 가정교사로 일하고 있는 집. 너 누구야? 우와, 진짜 예쁘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아. 너 누구냐고? 나는 이혜인. 엄마! 왜 그래? 사정이 그렇게 됐다는데 어떡할 거야? 나비서방에서 지내는 거 괜찮지? 그럼요. 빠른 시일 내에 거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난 싫어. 당분간만 세나야. 그날 밤 쬐그만 녀석이 너 아주 용감했어. 근데 다시는 그러지 마. 아니 이 사람은? 너가 물에 빠진 진우를 구해줬어? 그렇습니다. 이 집은 치환의 집이었던 거죠. 다시 또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어른들한테 도움을 요청해. 알았지? 세상 인자해 보이지만 사실 그는 돈이 법 위에 있다고 믿는 남자 개천용 치환입니다. 그는 과거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건설회사 회장 딸과 전략적 결혼을 선택했죠. 마지막 기회다. 나한테 숨기는 거 없니?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오랜 연인이 있었죠. 네가 생각이 나서 샀어. 아, 금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데 이상하다. 이거 되게 힘나네. 결혼 승낙이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던 듯 연인을 버립니다. 심지어 자기 아이를 임신했는데도요. 가난해도 에라이 재활용 불가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녀석. 어머니가 치환 씨 이러는 거 바라실까? 내 아들 똑똑하다 하실 것 같아? 내 가난이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만들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야 이순영, 넌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 착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쓸모없는 일인지. 난 분명히 지우라고 했어. 그리고 이렇게 좋게 말하는 것도 오늘로 끝이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 옛 연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날이 치환의 결혼식 날이었던 거죠. 하지만 불쌍한 그의 신부도 어라 다른 남자가 있었네. 그렇게 6개월 후 두 사람 사이에 딸 세나가 탄생하게 됩니다. 강세나, 어때? 강세나? 당신만 괜찮다고 하면 바로 출생 신고하려고. 마음에 들어. 세나야, 아빠야. 모두가 예상했듯 세나는 치환의 친딸이 아니었는데요. 윤희창 씨, 이제부터 난 우리 세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이 사람을 사랑할 거야. 그 사실을 숨긴 채 치환과 결혼한 미강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진 오빠 원됐지? 그 원됐지? 몇 번을 물어. 진우가 그렇게 좋아? 진 오빠는 나 없으면 못 산단 말이야. 예뻐. 바로 그때 세나의 only one love 진우 오빠가 등장했지만 예인! 어? 진우 오빠? 진우 오빠 맞지? 신기해. 내가 너 꼭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소원 빌었거든? 근데 진짜로 이루어졌어. 이것들이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예인 너 치마 입었네? 어제의 거지 객식구가 오늘은 사랑의 라이벌이 됐습니다. 누가 내 치마 입어? 누가 내 치마 입었어? 받아! 빨리 내 치마 받아! 왜 그래 세나야? 아빠 내 생일에 이게 뭐야? 넌 들어가 씻고 세나 새 드레스로 갈아입혀줘요. 미안해. 억울하지만 객식구는 어쩔 수 없죠. 한편 집안에서는 또 다른 사건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기사 아저씨인데 선물을 왜 여기 있다고 둔 거야? 아, 서프라이즈 선물인가요? 미리 봤다고 혼나진 않겠죠? 혼나겠다. 내 선물인 줄 알았는데. 서프라이즈도 선물도 아니었단 걸 직감으로 깨닫게 되고 은밀한 제안을 가정한 협박이 시작됩니다. 돌아갈래? 아님 여기서 살래? 안 가 절대. 안 돌아갈 거야. 그럼 저건 네가 깬 거야? 내 집에서 사는 대가. 약속은 지켜줄게. 자존심이냐 따뜻한 집이냐. 나도 이렇게 화목한 집에서 살고 싶어. 그럼 저건 네가 깬 거야? 여기서 살 거야. 여기서 꼭 살 거야. 다음날 아침 제가 깼습니다. 어제 저걸 너 돌았니? 뭘 깨? 풀어봐. 예. 사실 그 청자는 회사의 사활이 걸린 사업권을 따기 위한 VVIP 접대용 뇌물이었던 겁니다. 잘했어. 어렵게 얻은 장인의 신뢰를 잃은 치환은 흑화하기 시작하는데요. 남의 집에 왔으면 가만히 있는 게 예의지. 하긴
너 같은 게 예의를 알 턱이 있나? 사장님!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내가 똑똑히 가르쳐줄게. 아니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범죄잖아요. 버러지 같은 놈. 이 아이를 때린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 지금 누굴 때려요? 뭐? 이 아이가 누군 줄 알고 때리냐고요? 이 계집애가 누군데? 제 말은 이 계집애가 누구냐고 묻잖아! 왜? 찔리는 거 있나 보지? 같은 시각 무슨 얘긴데? 혜인이가 제 동생이었으면 좋겠어요. 혜인이 꼭 우리 집으로 와야 돼요. 제 목숨을 구해준 친구잖아요. 사실 진우의 폭탄 선언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깬 걸로 하면 세나가 여기서 살게 해준다고 했어. 나 자유원으로 돌아가기 싫어. 조금만 기다려, 혜인아. 하지만 진우의 바람은 이뤄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치환의 계략으로 혜인을 입양 보내려던 정임이 사고를 당하게 된 건데요. 우리 아줌마 좀 알려주세요. 병원에 가야 돼요. 그때 꼬마야 무슨 일이야? 한 줄기 희망이 등장하고 꼬마야 타 얼른. 기댈 곳 없던 세 사람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계기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게 됩니다. 아줌마가 혜인이 엄마가 되고 아저씨가 혜인이 아빠가 되어도 될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을 위협하는 존재 치환의 악행이 이어지는데 과연 이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동아의 TV에서 들여다봅니다. 하늘의 인연은 야망을 위해 자식을 버린 무정한 아버지와 그에게 복수하려는 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김진영 감독은 제작 발표회에서 복수극의 탈을 썼지만 일일극으로서의 일상성과 인간다움을 놓치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위원들은 하늘의 인연 시청하면서 어떤 감상을 받으셨나요? 이전의 일일 드라마의 초반하고 비교를 하면 악역이 조금 더 강력하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치환이라는 악역이 아주 의도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순영을 죽이고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범죄가 나오면서 극적 효과가 더 강렬하기 때문에 초반 긴장감은 높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린 혜인을 치환이 도자기를 했겠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때리려고 한다든가 살인을 위해서 2번이나 교통사고를 치환이 내는 장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폭력성이나 잔혹성이 조금 더 강조된 느낌이 있어서 이거를 저녁 시간에 보기에 적합한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일 연속극이 이제 하나의 장르가 되었잖아요. 권선징악에 얽힌 이야기들을 굉장히 과장되게 표현하고 특히 그 안에서 분노라든지 복수라든지 이런 감정들을 대리 해소하는 그런 역할들을 일일 연속극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일 연속극의 하나의 패턴이라고 한다면 하늘의 인연은 아주 이것을 잘 따라가고 있고 그 안에서 차곡차곡 자기만의 이야기를 구축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김 감독님의 그 이야기, 인간다움과 일상성이 가미된 드라마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어떤 일상성들을 가장 그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저는 그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배우들의 꾸밈 뭐 이런 건데 집, 사무실, 별장 이런 데서 보여지는 공간의 모습이나 아니면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들의 모습 어디에서도 우리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좀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좀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시청자들의 눈길을 잡아 끌고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서 극적인 사건들을 앞부분에 몰아서 배치하는 거는 대부분의 일일 드라마가 취하는 서사 전략이잖아요. 이 작품도 처음부터 이제 미강이 사랑했던 이창과 이별을 하고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치환에게 배신당한 버림받은 순영이 아이로 출산하고 절벽에서 추락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서사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구조를 취한다면 이 프로그램은 거의 이제 위기와 절정만 반복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서사 전략을 취하고 있고 이러한 전략이 이제 극성은 극대화하면서 이제 어떤 흥미를 돋굴 수는 있어도 정작 극중 인물들에게 좀 이입할 틈은 없다라는 점이 이 드라마 초반부에 대한 어떤 총평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일일 드라마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주로 가족 드라마 형태로 있었지만 지금은 가구도 1인 가구들도 많이 늘고 이래서 그거보다는 뭔가 다른 어떤 형태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복수국 형태로 많이 들어오는데 이 드라마는 가족국과 복수국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합쳐지면서 근친간에 벌어지는 어떤 복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렬한 어떤 극적 상황들, 갈등들 이런 것들을 부각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선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게 강강의 어떤 사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극이 먼저 저만큼 도망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하늘의 인연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바로 아역 서사인데요. 아역을 초반부에만 짧게 등장시키는 다른 일일 드라마와 달리 무려 한 달가량 주인공들의 어린 시절을 담아내며 눈길을 모으고 있죠. 이처럼 아역 서사를 비중 있게 다루는 방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역 서사를 길게 가져가는 데는 뭐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전사에 대한 이야기들에 충분히 빠진 상태에서 이게 성장했을 때 뭔가 사건 전개되면 아 그때 이런 관계성이 있었지. 그래서 이걸 따라가는 그런 힘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감정적인 몰입을 위해서 이제 이런 걸 길게 끌고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고 실제로 이 안에 보면 이 혜인과 세나의 대결 구도 그리고 또 혜인과 진우의 좀 안타까운 사랑 얘기 이거는 향후에 전개될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역 서사를 너무 길게 가니까 성인 역할은 언제부터 시작돼? 이렇게 시청자들 입장에서 좀 늘어진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이게 장점처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좀 과하다는 생각은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약간 일일 드라마는 사실 요새 유행하는 다른 드라마라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일일 드라마는 진짜로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역에서 반복이 되든 성인에서 반복이 되든 사실 뭐 반복이 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아역 서사가 재미있다면 그것으로서 어떤 효율적인 사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특히 하늘의 인연 같은 경우에는 아역 배우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감정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역 배우에게 부담이 컸을 거다 라는 걱정은 들었지만 그만큼 소화를 잘 해냈기 때문에 아역 서사를 보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역 서사가 다른 드라마보다는 길었지만 일단 시청자 입장에서는 즐겁게 봤고 다음 서사로 이어지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는 면에서는 효율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각각의 에피소드를 통해 드라마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하늘의 인연에서는 초반부터 자극적인 출생의 비밀과 각자의 욕망을 이루려는 이들의 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전해준 장면들을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신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1회극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출생의 비밀과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그 장면이 인상적인데 케이스 접수하는 거 맞으세요? 네. 보통 이렇게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면은 서사의 어떤 굉장히 강력한 전환점을 불러온다든가 진실을 알게 된 당사자의 행동에 굉장히 극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여기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출생의 비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실조차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드라마가 어떤 하늘의 인연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천륜이라는 것의 그 아이러니함을 잘 드러낸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회에서 보면 이제 이창이 우연히 차에서 내리는 미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강이 내린 차가 바로 그 사건이 있던 날 밤 도망갔던 뺑소니 차량인 거죠. 네가 왜? 대체 왜? 이후에 이제 며칠 고민을 하다가 정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뺑소니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자라고 하니까 정임은 뺑소니 사고 내막이 밝혀지면은 혜인 입양에 영향을 줘서 제 사고로 혜인이 앞날을 막고 싶지 않아요. 여기에 수긍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미강이 그 연결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창도 수긍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혜인과 세나가 성인이 되어서 선과 악의 대립을 하게 되고 여기에 아버지 치환이 연결되어 있을 때 이 뺑소니 사건이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하늘의 인연에는 사랑과 욕망, 책임감과 질투 등 다채로운 감정으로 엮인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다양한 관계의 화살표를 그려내고 있는 이들 사이에서 위원들은 어떤 조합을 좀 흥미롭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이창과 정인 커플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사랑에 빠지고 부부가 되어서 같이 혜인을 가족으로서 맞아들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면에서는 흥미롭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창과 정임은 둘 다 선량한 사람인데 사실 두 사람의 입장은 다르거든요. 정임은 어렸을 때 순영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혜인을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 어머니로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창은 물론 혜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세나의 친아빠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어떤 복합적인 입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성은 공조와 갈등이 공존하는 입장이다라는 면에서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치환과 미강 커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는 커플이었어요. 치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정건설 재개발 사업 때문에 엄마가 본의 아니게 돌아가시고 나는 더 이상 착하게 살지 않을 것이고 돈과 권력을 줄 거야, 이런 결심을 하고 이제 무정건설에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또 한편에서 미강은 사건의 진실은 모르지만 이창이 뭔가 나쁜 일을 해서 이렇게 나의 행복을 흔들어 놓고 하니까 그래 내가 잘 살아보겠어 이런 마음에서 치환을 선택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애증의 관계를 보면 미워하면서도 이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각자의 아이에 대한 태도를 또 이 부부 안에서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치환은 자기를 위해서 혜인을 죽일 마음까지 먹지만 미강은 아이를 위해서 곁을 내주고 싶지 않았던 치환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천륜이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좀 면밀하게 보여줄 수 있는 면이 있지 않나 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커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하나의 관계성에 이렇게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어찌됐건 이 드라마는 이제 아버지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혜인과 세나의 관계를 주목할 수밖에 없죠. 이 둘은 이제 아버지가 서로 뒤바뀐 어떻게 보면 유사 자매 같은 그런 관계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우라는 또 한 남자의 사이에도 연적 관계이자 나중에 이제 또 라이벌 관계까지 형성을 하게 될 텐데, 이 둘이 재밌는 건 이제 생부가 아니라 양부의 성격을 훨씬 더 많이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창의 굉장히 이타적인 측면을 물려받았고, 세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환의 굉장히 좀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그런 면모를 빼닮았는데, 나중에 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둘의 어떤 관계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이 점은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하늘의 인연은 총 120부작으로 이제 막 긴 대장정을 시작했죠. 복잡한 인연의 비밀이 풀어지며 본격적인 복수극의 서막을 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시청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출생의 비밀 코드가 가진 드라마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비밀이 어떻게 풀려나갈 때, 어느 쪽으로 이게 튀어나갈까를 예측 못할 때 재미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치환 입장에서는 죄를 덮기 위해서 혜인과 대결하는 어떤 상황이 생기고, 혜인은 복수하기 위해서 부딪히는 상황들이 생길 텐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혈연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갈등을 계속 유발한다는 거죠. 세나도 또 출생의 비밀 코드가 녹같이 들어가 있어서 세나가 약간 악쪽으로 많이 가 있다면 이창은 또 선쪽으로 가 있어서 두 사람들의 어떤 윤리적인 선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혈연하고 부딪히는 지점들이 막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일일극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동력들을 만들어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복수의 서사인데, 문제는 이제 주요 인물 대부분이 어떤 복수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극이 어떤 뚜렷하게 전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꼬일 대로 꼬인 복수극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복수극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이제 앞으로도 이 드라마의 주요 시청 포인트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린 시절에 굉장히 애절하게 그려졌던 혜인과 진우의 러브라인이 성인 시절에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인데, 이 둘은 사실 어렸을 때 이렇게 남매가 될 뻔한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또 유사 가족애적인 느낌과, 그리고 앞으로 서로 만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랑의 감정에 물들게 될 텐데, 이 경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우리가 일일 드라마의 성패를 이야기할 때 일일 드라마가 가장 잘 됐다고 말하면은 그것은 사실 그게 하나의 루틴이 된 경우예요. 7시만 되면 오늘 MC 드라마 봐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흥미를 줘야지 이 드라마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복수극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한 일상성의 차원에서 인물들 사이의 관계성을 잘 구축하게 되면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게 돼서 시청자들이 따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정덕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수국, 가족국 형태를 둘 다 가져가야 되는데요. 치환은 당연히 악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죠. 하지만 동시에 주인공인 혜인의 아버지거든요. 친부이기 때문에 혜인에게 용서를 빌고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가족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 드라마에서 말하는 인간다움도 아마 그런 쪽에 초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권선징악의 메시지, 복수의 메시지와 어떻게 어우러져서 가족국적인 메시지를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늘의 인연이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해서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일일 드라마가 되길 바라봅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